네, 저는 새누리당 권은희입니다. 예, 국방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발생한 GOP 총기 난사 사건 당시에 임병장 추적하던 우리 아군간 5인 사격에서 연루된 병사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그 뉴스를 듣고 저는 아들 둘을 군대에 보냈던 사람으로서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요. 이것을 왜 이 사람들을 형사 입건했습니까? 예, 입건은 형사사건으로 정식 접수해서 엄정한 조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입건이고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입건한 이유는 상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명확한 실체 진실의 규명이 필요했고 또 피해자의 인사 처리, 전공상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명확한 조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민원이나 군 수사에 대한 불신 차단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했고 과거 대간첩 작전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 6번 정도 이렇게 입건하여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일반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바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5인 사격의 경위를 규명하고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입건된 장병들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이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색 명령을 시킬 때, 명령을 할 때 총을 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는 만약에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한다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군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까? 저도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작전에 있어서는 5인 사격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입건을 했는데 그 처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보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그래서 차후에도 작전에 이런 사건들로 인하여 지장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15일 날 최종 수사 발표 때는 왜 발표 안 하셨습니까? 은폐하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 특별히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 수사 단계 초기에 입건을 됐던 것인데, 육군에서 이걸 발표하면서,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군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들 가진 부모가 어떻게 군대를 보내려고 이런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안 보내려고 하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걱정하신 바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행부 장관님, 안행부 차관님? 네. 장관님이시죠? 네. 우리가 이제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6년 동안 1위를 한 건데요. 전자정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라는 걸 쓰는 걸 아십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한 2007년부터 12년까지 한 185억 정도 투입을 해서 대기업들이 만들었습니다. SDS하고 LGCNS하고 SKCNC가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요.
이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조달, 국세, 관세, 교육, 행정, 국방 모든 서비스가 거의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한 1조 4천억 원 규모의 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것을 보고 지금 베트남, 몽골, 티니지, 네팔, 탄자니아 이런 데서 우리도 좀 쓰자 해서 또 그 나라의 정부하에 적용을 하고 있고 이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수출액이 1,000억씩 증가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에 이 전자정부 시장이 한 200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한 4,100억 원, 0.2% 정도밖에 지금 차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물론 저희들이 이제 전자정부가 세계적으로 1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우리 운용 시스템이나 경험은 상당 부분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정부의 세계 시장이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이제 외국 다국적 기업들이 다 선점을 하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떨어지지요. 그런데 네, 일단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세계 시장이 선점이 돼 있지만 아직 개도국들이 안 갖춘 데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실 개발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중지가 됐습니다. 개발 예산은 지금 2013년도도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유지 보수 예산만 21억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타 이제 전자정부 관련해서 2013년에는 688억 원 지원 사업으로 이제 들어갔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이 표준 프레임워크가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기술 개발을 해서 발전을 시켜서 이거를 오픈 플랫폼화 하면서 우리 국산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해서 개도국에 판매를 오픈 플랫폼은 그냥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우리 국산 소프트웨어를 팔 수 있는 계기로 만들면은 저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수출 기회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표준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전혀 안 잡고 있는데 이거를 오픈 플랫폼으로 만들도록 꼭 예산을 개발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좀 의논을 해 보시고요. 정말 좋은 것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좋은 자원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멈춰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 차관님께 좀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는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예, 제가 알기로는 멈춰 있는데요.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이 원래 일반 영역, 연구행정, 학사행정 이것을 모두 다 같이 하려고 하다가 이게 예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예타가 12월에 완료가 됐죠. 네. 그래서 2013년에는 예산을 4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국립대학이 총 사업비의 84%를 담당을 하고 국고에서 16%를 주겠다 하니까 국립대학이 전부 반발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서 2013년에는 사업하지도 못하고 전부 다 불용시켰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13년 9월에 그러면 학사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이 사업비를 좀 줄여가지고 국고에서 40% 지원을 할 테니 대학이 60%를 내라 해서 조정을 했는데요. 이 조정한 것이 사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조정한 게 아닙니다. 맞죠? 저는 어느 정도 피차간에 한번 확인해 수준이라고 보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학의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이제 차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요. 지금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것도 있고요. 돈을 적게 쓰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적당한 비용을 써서 제대로 네, 점검하겠습니다. 네, 권은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천 계양구 갑 신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